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히 그 행복하고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또 연구하시고 하셨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전에도 강의했지만 센테스필의 작품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그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행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센테스베리는 자기 부인을 무척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이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네. 이 두 개가 대립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도 헤어지고 말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센테스페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는 부인을 놔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탐험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그 센테스베리가 어린 남자가 들을 걸리고 있던 어느 날 여행 중에 장미꽃이 활짝 핀 곳에 도착합니다. 장미꽃이 5,000개나 피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전부가 아름다운데 거기서 자기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자기는 장미꽃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5,000개나 있었고 그 5,000개가 제일 아름답고 생형색색인데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내가 세계에서 가장 귀한 거를 소유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흔한 거로구나. 그래서 다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사랑한 장미꽃은 역시 계속 그려줍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일가들로는 자기가 그렇게 있겠던 장미꽃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지는 몰랐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도 공통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우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아직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하나밖에 없다. 근데 당신이 여기서 그냥 너무 아름다운 것 많이 보고 마음이 바뀌고 자기 부인보다 이쁜 꽃을 보고 황홀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린 왕자는 참 꽃들이 아름답다고 감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서 사로잡힙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꽃이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때 여우가 말해줍니다. 내가 거듭 당신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0개고 10,000개 5,000개라도 자기와 같이 살고 같이 정을 나누고 그런 사람 그 사람만이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지 이 5,000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사랑하고 우정이지 이 세상에 그러한 것은 별 중요성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때 어린 남자는 문득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역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정말 좋은 건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인 거는 얼마든지 있지만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미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 생각이 더 나는 겁니다. 생텍쥐베리가 부인 생각이 네, 난다는 부인 거죠. 생각나는 거죠. 이 어린 왕자가 부인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왕자는 또 어린 왕자. 어린 남자의 주인공이 센테스베리니까 네. 같은 거죠. 이게 그런 거 생텍쥐베리가 질문해 주세요. 네,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를 통해서 자기 삶에서 그 여러 가지 사유한 것을 나타낸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있고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거라는 것은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이고, 상대적인 거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또는 머리가 좋거나 이러면은 그쪽을 택하는,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상대적인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행복은 얻을 수 있지만은 그 행복이라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이 절대적인 것의 의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무진장 잘하도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 거기서 중요한 문제는 모든 것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절대적인 거다. 이 절대적인 것을 누리지 않고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여기가 포인트가 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은 대개가 비교를 합니다. 저 여자가 더 좋다 하면 그쪽으로 간다든가. 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인생에서 센테스베리를 어린 왕자를 볼 때 가장 느끼는 것이 헤르만헤세나 알렉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은 그 절대적인 행복과 그리고 젊어서는 누구나 좋은 데 태어나서 교육을 잘 받고 잘 자라서 부자로 사는 것을 원하는데 이것은 초기에 이런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기를 거쳐서 중기에서 말교육할 때에는 절대적인 사랑을 얻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복에 대한 개념에서 헤르만헤세하고 센테스베리가 재미있는 비교를 이룹니다. 처음부터 어려서부터는 절대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참된 인생이라는 것은 궁극에 가서는 절대적인 사랑,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왕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인간이 절대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즉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비교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장미는 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걸 여우가 가르쳐주면 너의 집에서 너를 기다리는 그 장미밖에 없고 그 장미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여우의 교훈입니다. 이 여우를 통해서 어린 왕자가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상대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여기서 여우의 철학, 여우가 가르친 것을 통해서 인생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너는 아직까지도 좋은 거에 홀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을 바로잡고 너의 장미를 찾아라. 그것이 이제 행복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여우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 항상 같이 있고 각상 죽이고 모든 것을 나눌 때 그리고 저녁 때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공격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다 아름다운 장미를 찾아서 쫓아다니고 돈을 낭비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행복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간은 그쪽을 추구합니다.
우선 여우를 통해서 어린 왕자는 행복이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서 행복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과 함께 화투에다 물도 주고 갖고 두고 같이 아침을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같이 산책하고 그리고 밤에도 아름다운 경치를 보거나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별은 내가 그 전에 살았던 별이고 거기서 나도 왔는데 저렇게 많은 별들이 를 보니까는 반갑다고 미소 짓습니다. 이게 참된 행복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린 왕자에 제일 나타났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본 것처럼 결론만 내리면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행복이 있고 상대적인 행복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인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거기서 정말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또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따져봤습니다. 상대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데서 썼습니다.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면은 그것이 비교도 인간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언젠가는 파탄이 오고 진실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오직 돈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참된 사랑, 대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이성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때 느끼는 행복,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이쁜 꽃을 따서 갖다 주고 위험한 모험을 해도 그것을 바라고 여자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 이상 행복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증명하면 이 세상에서 절대적 행복하고 상대적 행복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모든 것은 비교해서 오는데 그것은 탐욕의 바탕이 됩니다.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또 경쟁사회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어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불행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거나 다른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한 가지만 실수하면 알거지가 됩니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런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이건 스스로 변하고 안 변한다 해도 항상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의 원인인데 불행이도 인간은 거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헤르만 헤세하고 비교가 있는데 헤르만 헤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독일인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천대도 많이 받았고 어렸을 때는 훌륭한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그 헤르만 헤세가 독일인인데 독일 사람을 천대를 했나요? 유럽에서 그 당시? 그럼요. 사람 되면 지금도 못 받죠. 독일 사람은 지금도 대부분 못 받아요. 아,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세계대전 일으키고 그런 것 때문에. 독일 사람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 가지고도 나중에 한번 내가 풀어서 해드리겠는데 물론 정치적으로 실패도 많지만은 굉장히 근면해요. 네. 근면한 것은 세계적이죠. 그리고 헛말은 그대로 그냥 지키고 모범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욕심을 내가지고 전 세계를 살아서 두 번이나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가 가는 망하는 증거입니다. 지금 일본 사람이 큰 소리 지르면 그렇게 갈세받고 있어요. 근데 전쟁에 지른 것처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졌기 때문에 관세 적기 받는다고요. 되면 간섭받죠. 지금도 큰 걸로서 미국이 도와주긴 하지만은 세계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근면 정신이 강합니다. 부지런하고. 그래서 금방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난하고 망하면도 금방 일어난다는 거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공포가 돼요. 금방 일어나니까. 공부가 된다. 공포. 공포, 네. 두렵단 말이에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리고 위대한 게테 같은 세계적인 인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 셰익스피어나 이런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하지만 인정을 별로 안 하지.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 왜 그럼 내가 헤르만 헤세를 그리냐면 헤르만 헤세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참 행복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중년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혼자 상도 받고 다른 애들이 울고 떨어지고 시험 건데 나는 붙고 이런 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행복한데도 거기가 헤르만 헤세의 철학의 시작이에요. 절대 중년기에는 절대 행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그게 좋은데 어느 중년 단계까지는 잘된 거를 찬양하지만은 중년이 넘어서는 한대 별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알고 사랑을 하면 진실일 줄 알고 절대 행복으로 가면 그건 제대로 된 거지만 중년기에 그게 아니고 돈 많다고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집안 좋다고 잘난 척하고 이거는 상대적인 행복인데 헤르만 헤세가 왜 위대하냐면 중년기에 절대적인 행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갑자기 자기 집안이 망했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지가 될 수도 있구나. 그때 사람들한테 관대를 받아요. 아, 이게 내 힘이 있나 했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느낀 거죠. 절대적인 행복은 까딱없어. 100번 잘못해서 해도 그 사람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버리지 않아요. 아, 이게 진실이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그 다음부터는 숫달러나 이런 작품에 불교적인 거 이런 걸 많이 추구했지만 그 깨달음에 대한 거는 충분히 오늘은 얘기는 안 하지만 중년기에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거는 좋은 거다. 특히 말년에는 제절로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말년에 가서는 그러면 돈 많다고 목대지 두지 않고 자연을 보고 우주가 하나가 돼서 편안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경험을 보지만 어린 왕자처럼 처음부터 일찍이 어려서부터 깨닫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바치는 거. 이것은 가장 이상적이지만 또 한 가지는 어려서 그때 그렇지 않고 곱게 자라고 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남한테 뛰어나서 자랑스러운 데까지 가는 건 좋은데 중년에 와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 그게 대단한 걸로 알지만은 한 번 망하면 독일이 망할 때 그 비춰놓은 거는 표현을 못해요. 70세 미만의 여자는 다 강간당해서 좀 소련 국민한테.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거 지금도 그런 말도 없어요. 그것이. 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졌으니까. 유태인계도 나중에 이겼지만. 그리고 그때 지금 독일 사람들이 훌륭한 게 자기네들은 히틀러를 찬양 안 해요. 욕해요. 그런데 소련은 러시아는 스탈린을 찬양하고 중국은 모색동을 찬양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독일에 있다 이거예요. 저희 나라 사람이라고 어거지로 찬양하는 거 히틀러가 한 거를 다 증명하는데 내 다음 기회에 있으면 어린 왕자에서도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위대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대우는 못 받아요. 그렇군요. 독일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좋은 감정이 있지만 일반 서양 사람이 볼 때는 하치 인간이에요. 유엔에서도 회원도 아니에요. 명예회원. 저희 5나라 있잖아요. 영국, 불란서, 러시아, 중국, 하여튼 미국. 독일은 없어요. 거기 그 안에 끼지 않고 거기 권력이 없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요약하면은
다시 이렇게 드리면은 진짜 행복이라는 거는 두 가지다. 처음부터 절대적인 행복을 알고서 가는 거는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성공하되 중기에 와서 인생에 대한 깊이를 알고 그때부터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해서 노년에 많이 사는 거. 3단계로 가는 게 있고 1단계로 가는 게 있다. 이것이 인생의 행복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철학이에요. 이거는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시간이 많으면 무슨 헤르만헤세 불교도 가서 이제 불교 생활하고 이제 그 작품도 있지만은 오늘은 그 얘기는 그만두고 그것 좀 골자만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하는 것이 없지만은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행복과 상대적인 행복이 있고 그것을 평생 사는 데 대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상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은 정상적이지만은 어느 중기에 들어가면은 절대적인 행복을 발견하고 말년에는 거기서 사는 것. 인생의 행복은 그 두 가지밖에 없다. 이런 말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할 게 없어요. 네, 그렇군요. 이게 보기에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아니, 굉장히 중요한, 상당히 네, 신비로운 중요한 얘기죠. 얘기 같아요. 네. 여기서요. 거기 위해서는 특히 그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인데 그때부터 이제 행복이라는 거 그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인간에 있어서 아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다른 거는 얼마든지 바뀐다는 거예요. 정치가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탐진치에 살아가면서 헤매다가 죽는 사람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뿐이에요. 부러워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 그거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냐 경쟁사회에 같이 사는 건 허무한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면 다 좋아하는데 축구선수가 1등해도 어떤 때 꼽지도 하고 그러지 밤낮 이기는 게 아니고 그거를 되풀이하면 거기서는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뭘 느껴요? 불안을 느껴요. 다음 시험에 시합 때는 이겨야 되고 또 이겨도 또 여러 가지 모략이 들어가고 거긴 모략이 들어가요. 그리고 서로 잡아먹고 그 속에 아기 같은 이게 우글우글한데 절대적인 거는 그런 게 들어와도 까딱없어요. 그런 것이 제 아무리 들어와도 통하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하고 대통령이 돼도 욕먹어요.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귀고 속임수 쓰고 남한테 욕먹으면서도 하는 거지 정말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면 그 자식들이 똑똑하고 좋은 자식들인데 자식들이 질이 나쁘고 도둑놈되면 그 본질이 악한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것도 이룬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는. 그렇지만 그것을 이룬난 게 아니고 불행한 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새로운 철학이에요. 어린 왕자에 나온 것과 헤르만헤세에 나온 것.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분에 있어요. 기분이요. 기분 좋다 나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철학적으로 사람들은 뇌를 중요시해요. 뇌가 절대 만능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부려먹어요. 손도 맘대로 그냥 생각한 대로 그냥 부려먹고 몸도 뇌가 가다가 와라 해서 뇌를 복사하는데 뇌는 그대로 거기에 복사하고 있죠. 이 자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의 각자 원인은 뇌를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뇌가 모든 것을 한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사회에서 뇌가 함부로 까불면은 기분 나쁘면은 다 망한다 이거. 기분 나쁘게 내가 보면은 선생님이 나보고
도망가요. 뇌가 아무리 좋아도 뇌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뇌만을 중요시해요. 머리가 좋다, 뭐 지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높이 평가하는데 그거 좀 상가라 이거죠. 몸이 기분 나쁘면 병들면은 뇌가 암내 시켜서 안 한다. 기분 나쁜 거 만들어보라 되는 게 있나? 한번 해봐라 해요. 누굴 기분 나쁘게 해봐라 잘해줄 건가? 기분을 우습게 한다 이거죠 인간이. 그러나 무슨 별로 소용없는 거 맨 마지막으로 좋은 좋은 잔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우선 기분이라는 거를 좋게 해라. 웃어라, 친절해라. 이건 기분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그거 속으로 오면은 되게 망해요. 아무리 잘나도. 그 기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는 기분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의 열쇠예요. 기분 좋아라 이거예요. 여기 와서도 기분 좋아야지. 기분 나쁘면 막 싸우고 두들기고 간다고. 아무리 잘해줘도. 이거 굉장한 철학이에요. 기분이 되는 건 그냥 뭐 순간에 변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기분이 되는 게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하면 기분을 좋게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나는 거는 기분에 의해서 인간의 중요한 것은 다 해결된다. 이 세상에서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마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거 진리예요. 그런 것을 갖다 파헤쳤어요. 어린 남자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사는 거에 인간 사회에서 행복의 포인트다. 머리가 좋은 게 포인트가 아니야. 그러고서 거기서 그러는 걸 분석했지만 머리 좋은 사람이 다 남한테 욕먹는 이유가 뭐냐. 남을 기분 나쁘게 한다. 잘난 척하고 까불고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다. 그 자체는 뭐 어떻든 간에 겸손해야 되는 거다. 한 예를 들면 메가다가 머리를 잘 써서 인천 상륙에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은 신나가지고 막 무시해 사람을. 그리고 전쟁에 올리는 뭐에 있느냐. 그거는 반성하는 데 있어요. 아, 반성이요? 축구 시합에서 1대1 빵도 이기면은 신난 게 아니라 까불다가 2대1을 져요. 그런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겼다고 까불지 말라 이거다. 그게 오만이에요. 오만. 오만은 뭐 그래가지고 2부까지 다 먹었다가 한강으로 다시 뺏겼어. 서울까지 다시 뺏겼어. 건방져가지고 그 남이 좋은 얘기해도 무섭게 하고 한국 사람이 좋은 얘기해도 병신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안 듣고 틀린 말만 옳다고 해가지고 다 망쳐놨어요. 그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는 좋은 점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인천 상륙은 잘했죠. 예, 글쎄, 그러니까 축구 시합에서 공을 넣어서 골이 시켰다고 해서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손자병법으로 망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서양 처칠은 그때 필요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필요한 건 하는 거지. 딴 거. 처칠은 그때 상황을 보면은 독일이 압도적으로 강했어요. 유럽은 다 망했어요. 스페인도 독일 편이지, 이탈리아도 그렇지. 옆에 있는 아일란드까지도 영국의 적이어서 독일군이 막 아일란드에서 막 상륙하고 손들기 직전에 있었어요.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편이 없어요. 미국은 아직 참전하기 전에 얘기죠. 히틀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밤이다. 지금 이 시간이요. 독일 비행기가 밤에 폭격온다. 왜 밤에 오느냐? 낙하산 부대를 환히 100명이 떠서 들면 낮에는 안 돼. 다 걸리는데 밤에 내려오면 런던 같은데 못 가려네요. 깜깜하니까. 네,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서 하늘 지키자. 지금 할 수 있는 일하는 거예요. 그게 잠자는 게 아니고 밤에는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처치가 말하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밤이라고 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방어하자. 밤에는 그 다음에 아니 낮에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배를 해전을 해야 된다. 왜? 불란수가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해가지고
불란서패는 영국을 쳐요. 독일에서 명령을 하니까 쳐라. 그러니까 그중에는 독일 불란서가 이제 다 영국을 치는. 그럼 어떡하냐? 우리가 박살을 내야 된다. 그러면 아침, 밤, 낮에 관리를 하면 방어가 된다. 그것이 처치의 방어수예요. 그거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듣고 먼저 다니고 내려가는 게 보통이죠. 드골은 어땠는가? 불란서 금방 뺏겼어요. 그래서 적은보다도 미국이 이제 와가지고 상륙을 하는데, 드골은 미국이 만약에 상륙해서 파리를 뺏으면 미국의 종속이 돼요. 그런데 다른 데는 뺏겨도 종속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소를 뺏기면 강국의 종속이 되지만 안양이나 의정부는 뺏겨도 종속은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장관도 임명하고 뭐 다 임명하니까 국가가 그대로 존재하는데, 의정부 하나는 뺏겨도 거기서 무슨 대통령 임명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거는 잡동이지만 수도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금방 뺏겼다. 그러면은 불란 사람 다 무장해서 해제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거를 알고 불란서 주위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다가 땅속에다 무기를 간뜩 묻어놨어요. 그리고서 불란서 사람들은 운동 시합만 해요. 축구한다, 농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독일 사람은 저건 운동하는 건 애들이지 군대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많은 군대를 넣었다가 미군이 이제 파리로 오니까요. 고큐민하고서 다 일어나서 물들고 파리를 불란서 사람이 해방시켰어요. 독일로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꼼짝 못해. 미국 사람이 오려고 그러면 괜찮다, 여기 우리가 뺏었다. 콘센트도 못 듣게 해서 미국한테. 그래서 전부 임명했어요. 장관은 누구다, 뭐다, 드골이. 세계적으로 업종내기. 그럼 그건 뭐냐? 독일한테 졌어도 그 나라를 거라 한 거예요. 지금 할 게 뭐냐면은 매이왕 졌는데 뭐 그냥 난다좀 이나 자고 놀지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드골에 비해서 근데 그런 것 그런 철학이 없어요. 지금 할 것을 당장 해라는 철학. 그런 것도 한 100가지 보면 재밌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네요. 오늘 건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나가는데 어린 남자에서 중요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기분이라는 거에 중요. 그것도 기분이에요. 기분이 안 나면 안 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것을 좋다 해서 안 돼요. 기분이 좋아야지. 이론적으로 그게 맞다고 안 돼. 기분이 좋아서 즐겨가는 거지. 내가 가면 가나요? 그래서 인간이 그 감정에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도 나오는데 네. 행복의 열쇠는 뭐냐? 기분이다. 네. 엉뚱한 철학이죠. 뭐 머리가 좋다 이런 게 아니니까. 아니 엉뚱한 철학이 아니라 그 보통 네? 인간이 감정에 이성에 지배받는다기보다는 감정에 지배받기 때문에 기분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분의 중심이라는 것은 의욕이죠. 그리고 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중요성은 이제 새롭게 해본 거죠. 그러니까는 기분이라는 것은 모든 행복의 열쇠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기분이에요. 내가 기분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치적으로 내 안에 떠드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이 우글우글하다 이거요. 그건 그렇게 해라. 이론적으로 말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많은 이론이 나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론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론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불란서가 마지노선을 만들 때 파리를 100% 지키면 독일이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마지노선을 내가보니까 완벽하게 해놨어요. 독일군이 못 들어왔죠. 그럼 막 방어가 됐어요. 베르기로 뭐 파란으로 들어오니까 그거는 지가 막으면 남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벨기에하고 네덜란드를 통해서.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보름 만에 파리가 뺏겼거든요. 그거는 이성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서 그 역을 치면은 손자병 부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으로 했으면 되는 걸. 일본 독일군이 서도면 얼마올지 모르니까 어디든지 막아내서 탱크를 갖다 넣는다든가 대포를 갖다 넣으면 그걸로 어디로 옮기는데 도치칼 만들어서 이거 들고 갈 수도 없고. 토치카요.
이제 요새들을 만났어요, 빠리를. 그 들고 가요, 빠리씨를. 저쪽에서 오면. 그래서 잤잖아요. 이제 그런 걸. 파리로만 올 생각, 파리로만 온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러니까 파리부터 뺏을 자를 거기 막았죠. 예. 근데 다른 데 다 막으면 파리가 소용없죠. 의정부의 안양이 다섯 개면 서울 필요 없잖아요. 대개 이제 그런 원리를 통해서 부여한 것은 그 주승한마다 대강 했지만은 병자나 이런 거는 기분이 작용한다는 거죠. 지금 병원에서 예를 들면은 저녁 때 환자를 모아놓고 자뿌린 영화를 보여준다든가, 찰리 채플린 영화. 네. 또는 사진 또는 춤을 춘다든가 이런 거는 4분지 3은 다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데서 병원을 막는다 이거예요. 네. 네. 병원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시켜요. 요즘에도 웃음 네. 이렇게 테라피에서 네. 예, 웃음료 물론 뿌리고 많이 하긴 이제 하긴 그렇다는 하는데 얘기예요. 예, 약간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적인 게 많은데 내가 이제 쓴 거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행복이라는 게 정말 선생님 뭔가 나왔어 다시. 자출도 얘기했고 내가 예?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도 헤르만헤세도 얘기. 헤르만헤세도 중년의 깨달음, 어린 왕자의 여우로부터의 교훈, 이 포인트 얘기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 기분 좋은 거의 핵심이 뭐냐? 미소예요. 내가 화가 나서 김 선생한테 왜 왔어? 그러면 웃으면서 아이 뭐 이렇게 한번 보고 왔지 이렇게 웃으면 내가 꼼짝 못하는데 네. 뭐라고 하면 네. 이거 큰 쌈 버릇해요. 그 미소의 철학이 미소가 행복의 원인이다. 웃는 낯에 침 뱉으랴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소에 대한 건 많이 연구한 게 나오는데 어린 왕자에서 그 당시에는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어린 왕자의 철학이에요. 그 이전에 무슨 서양 철학 아니에요. 그런 건 데카르트가 이렇고 칸트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린 왕자에서 나온 철학을 정리한 건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이 나오지만 첫째는 뭐예요?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유일한 거다. 하늘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다. 다른 건 돈으로 사주네요. 우리나라에 안철수만 봐도 돈으로 다 변하잖아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욕 안 해요. 돈 먹고 걸려가지고 다 귀 앞에 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인 건데 미소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 미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김선승 선생을 만나면은 효과가 대외적인 효과가 있고 대내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좋으려면은 대내적인 걸로는 내가 지금 아프다. 걷지 못한다. 여러 가지 내 문제가 있으면 왔는데 반갑지가 않아. 야, 아픈데 왜 왔나 이렇게. 이거는 대내적인 거예요. 대외적인 거는 그 바깥에서 오는 거. 바깥에서 오는 거에 대한 거. 이 두 개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항상 대외하고 대내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자가 와도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면은 성이라는 건 건강의 요소가 되지만 보기 싫은 게 오면은 병의 원인이 돼요. 그러면 하나는 마약을 먹었고 하나는 엔돌핀이 나온 것 뿐이에요. 자기 몸에서 생성한 거는 건강인데 바깥에서 온 거는 안 좋아요. 대외적인 거는. 엔도르핀은 내 안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좋죠. 내가 생산해서 흡수하는 거는 좋아서 하는 거지. 엔돌핀이 안 나와요. 안 좋으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쭉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그걸 요약하면 돼요. 첫째, 나중에 돌아가거든요. 어린 왕자가. 그때 만났을 때 행복이라는 걸 표현이 안 돼. 그 전에는 몰랐던 것을. 네, 전에는 몰랐던 거죠. 거기가 포인트가 되죠. 그래가지고 둘이서 별을 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옛날엔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나는 저 별에 있었다. 난 저기 있었다고 별을 갖다 쳐다보면서 좋아하고 뽀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텍쥐베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센터에서. 근데 그건 작품에 난다. 네, 그러니까 그 생애에서 보신다. 생애에서 그러고서 거기서 최대 행복을 느껴요. 그건 돈으로 돼요? 돈 주고서 무슨 비싼 거 사줘도 그렇게 안 돼.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어린 남자에서 이런 테마가 무진장으로 있어요. 오늘은 행복만 찾았지만 내일은 또 딴 것 찾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 아마 굉장히 어린 남자의 10배 되는데 조금 재밌을 거예요. 네. 이거는 어린 남자에서 안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의 철학을 내가 만든 거죠. 네,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대개 이 정도로 여기 많이 써봤는데 이 정도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어린 남자가 자기 부인한테 저겨든 네가 있었지 난 여기 있었다. 멀지 않구나 하고 그래서 생텍쥐베리. 네? 생텍쥐베리가. 네. 그것이 최고의 선물에 돈 억만 불을 주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인생의 이제 행복에 대한 거는 답이 나온 겁니다. 이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이상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이제 절대적인 행복이고 이거는 완전히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에요. 이런 철학으로 가고 있는 게 없어요. 네, 이상 끝이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또 헤르만 헤스에 대해서도 네. 또 헤르만 헤스에 대해서도 말씀 좀. 네, 그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많은데. 네, 오늘은. 그러니까 그것도 행복에 대한 문제고 네. 깨닫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불교하고도 관련되고 하니까. 처칠 생애만 가지고 하면 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안 하면 죽어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것도요. 그건 농담 같이 듣지 마세요. 왜냐면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영국이 망했다는 거죠. 누가 망했다고요? 영국이 망했죠. 아, 영국이요. 항복을 했죠, 독일한테. 아, 영국. 밤에 막 그냥 수만 명이 낚아섰는데 그러면 나서 죽지만 다 들어가서 뭐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했을 거예요. 싸움이 돼야 안 돼요. 밤에 다 잡았대요. 그럼. 네. 다 나가 해가지고. 밤이라도 하늘에서 떨어지면 시간이 걸리거든. 불환이 켜놓으면 다 잡히지. 낮에는 기본적으로 산에서 안 되고. 근데 그런 얘기를 뭘 안 해,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요, 하나의 철학으로 그것도 있어요. 지금 당장 해서 쳐다.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당장 네, 해라. 지금 내가 선생이 가는 건 지금 해요. 내일 간두고. 그게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통은 뭐 언제든지 또 한다 이런 식으로 네?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해야 되는 뭐 한잔 자고 내일 내일도 아침에. 해야 되고 모레도 해도 되고. 아, 벌써 다 내려와서 이제 주춤마다 들어오면 어떨 거예요? 스파이들이. 아니, 무장하고 들어오면. 그때 망하는 거죠. 제가 지금 영국을 구합니다. 오늘 거는 요즘 거보다 더 좋습니다.